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자,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 얼마나 될까요? 네, 38.2%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4명은 빈곤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빈곤층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빈곤율이 무려 4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NH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100세 시대 행복 리포트, 노후 준비를 망치는 5가지 과, 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드라마 사극에서 중전으로 나오는 요 김혜수 씨가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주전자 말고 요 아래 보이는 잔이 보이죠? 크게 특별할 거 없이 보이는데, 네, 이 잔은 매우 특별한 잔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잔의 이름은 개영배라는 술잔인데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술잔입니다. 가득 참을 경계하라는 잔인데요. 이 기술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볼까요? 자, 바로 이 잔인데요. 겉보기엔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에 술을 따르면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괜찮은데 70%를 넘어가면요, 여기 있는 술이 모두 밑바닥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즉 과음을 경계하고 나아가 욕심을 경계하도록 만든 지혜의 술잔이죠. 자, 오늘은 이 개영배, 이 술잔처럼 우리 노후 준비에도 지나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침 5가지 때문에 노후에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그래서 내 노후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노후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죠. 지난달에 상담 오셨던 50대 중반의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2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분은 모아둔 돈 많지 않지만 직장인하고 다르게 평생 일할 수 있으니까 노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 전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이 남성분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절대로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또 가게는 외식업 불황으로 인수사를 찾지 못해서 결국 권리금도 다 날리고 식당을 접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분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노후 준비를 미리 착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걱정은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중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설마 굶어 죽기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고 합니다. 60세 이후 빈곤율이 40%에 가깝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끝나는 시점부터 나이가 들게 되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빈곤층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무려 40%, 10명에 4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과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지나친 믿음, 과신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은퇴 전까지의 시간을 통으로 관리하지 말고요, 1년 단위로 내지는 2년 단위로 쪼개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욕입니다. 지나친 욕심. 특히 자녀 교육, 자녀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노후를 망치게 됩니다. 자, 제 후배 얘기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 후배는요, 유독 자녀에 대한 교육 열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을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켰고요. 거의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죠. 얼마나 희생했냐? 네, 사교육비로만 이 후배가 연봉이 거의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데 그 연봉의 거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는 계속 뒤로 미뤘던 거죠. 다행히 두 자녀는요, 모두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후배도 나이가 57세입니다. 퇴직을 한 2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마련해 둔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후배는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넘게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 아직도 1차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하지만 결국 자녀 교육비, 또 결혼 비용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40대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이 뭘까요? 바로 결혼 비용입니다. 요즘 자녀들 한 30대 전후에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돼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대로 남성은 결혼 비용이 3억 2천, 여성은 2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 비용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부모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첫 번째가 자녀 결혼 비용. 두 번째가 의료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60에 가까우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에 따라서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결혼 비용 약 2억 3,700. 남자가 좀 더 많죠. 여성분보다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 빈곤율 표가 나오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괜찮아요. 빈곤율이 10%대니까. 자, 그런데 60대가 되면 확 올라가죠. 왜 그렇죠? 네, 이때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월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가는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버는 돈이 거의 없다 보니 빈곤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시일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해하지만 자녀 사랑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면 노후 준비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 자금, 또 자녀의 교육, 결혼 자금, 이 비중을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나침은 과소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거죠. 뭐가? 저소득, 저성장, 저금리, 또 충분하지 못한 복지 수준.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후 준비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내방하신 70대 여성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15년 전쯤에 남편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닥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이분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한 1억 5천 정도만 모으면 연금하고 해서 혼자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왜냐하면 15년 전쯤에 은행에 1억 5천 정도를 넣으면 이자가 한 60만 원 됐어요. 그럼 연금 70만 원 해서 130만 원이니까 그 당시 이자 또 그 당시 물가 정도는 생활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또 금리도 예전만큼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1억 5천 은행에 넣어봐야 한 30만 원 조금 넘죠. 그러면 월 100이죠. 지금 연금이 70만 원이니까. 근데 지금 물가에 월 100으로 혼자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도 새벽에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자신의 노후 자금을 너무 작게 생각하신 거죠. 실제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다행히 이분은요, 서대문구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시가가 한 3억이 조금 넘는 빌라입니다. 한 3억 2,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사는 집이 3억이라고 하고 이분이 72세 정도 되니까 자, 요 정도 되겠죠. 75세가 3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면 111만 원 정도 돼요. 70세에 받으면 89만 원 정도. 그럼 요 정도 요 사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일을 안 하셔도 주택연금 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집에 살면서 100만 원을 받고 또 연금 70만 원, 170만 원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은 가능한 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을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과다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상담 오신 5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요, 남편이 열심히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아파트 한 채, 물론 이제 대출이 있게 하지만 아파트 한 채도 있고 특히 남편께서 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에 땅이 3군데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로는 3개 다 모아서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지라며 생각하면서 평생 다른 투자는 거들떠보지 않고요, 부동산에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자산 전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2%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남편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수술비, 또 병원비, 간병비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아파트도 이미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은 당장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현금화가 어려운 거죠. 금매로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현재는 그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래도 나름 자산가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서 후회를 하셨어요. 전체 자산은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해서 20억이 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커집니다. 보통 60세 이상부터는요 80%가 넘습니다. 전체 자산이 10억이면 그 중에 8억 이상은 부동산인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아파트 불패시나 가계자산 80% 부동산의 몰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문제는 부동산에 몰빵을 해두면 좀 전에 사례자처럼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은퇴 후에는요, 현금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좀 전에 사례자처럼 주택연금 가입해서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하나, 다운사이징, 집을 줄이는 겁니다. 지역이나 사이즈나 상품을 줄이는 거죠.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8억 집으로, 8억 집에 살고 있다가 5억 집으로, 이런 식으로 은퇴 후에는 집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현금화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운영할 방법을 찾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산을 만들어 가실 때 부동산에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요, 금융자산 투자도 일정 비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과장입니다. 길다는 거죠. 뭐가? 은퇴 후에 인생이 너무 길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달 전에 오셨던 내담자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25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53세에 희망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뭔가 이제 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셨던 거죠. 평생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어차피 50대 중반이면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와서 평생의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희망퇴직금 3억을 가지고 일부 투자도 하고 창업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3년 만에 희망퇴직금 3억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 이분은 8억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 3억을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한 겁니다. 이 8억짜리 집에서 외곽으로 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로. 그럼 이제 남은 돈은 3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이제부터는 잘 관리해서 노후 생활비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죠.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비로 많이 나갔고 또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결혼하면서 결혼 비용으로 5년 만에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자, 이렇게 돈을 다 쓰고 나니 아직도 살 날이 20년, 30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 얼마나 될까요? 네, 놀랍게도 50살이 안 됩니다. 49살에 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자, 100세 시대에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은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긴 시간을 확보할 돈이 없는 거죠. 노후 준비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근면성실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가 나오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참 일해야 될 30대, 40대보다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생활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71세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은퇴 기간 단축을 통한 필요 노후 자금이 절감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3세 은퇴를 하게 되면요, 필요 노후 자금이 약 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세에 은퇴를 하면 4억 4천. 그런데 내가 만약에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2억 정도의 은퇴 자금. 즉,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노후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계속 일하는 것이다. 저도 그래서 80, 90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5가지 지나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개나 해당하십니까? 해당이 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과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 지나친 믿음, 안 됩니다. 두 번째, 과욕.
특히 자녀 교육, 결혼 비용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이 내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과소, 저성장, 저소득, 저금리, 저복지. 이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과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과장, 조기 퇴직. 그런데 살 날은 너무 길다는 거. 자,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이쪽으로도 또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개영배처럼 넘치면 모두 잃는다. 노후 준비의 5가지 지나침. 과신, 과욕, 과소, 과다, 과장을 경계하자. 안녕하세요, 다인스입니다. 예전에 KBS 아침마당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큰 자식과 함께 살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요,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자녀들이 오더니 아이 맡기고 여행 가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 결혼한 아들 내외 먹고 살기가 힘든지 엄마 우리 집이 좁아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독립한 33살 아들이 아버지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서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다 큰 자식들과 함께 사는 일이 버겁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다 큰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최근 통계에 보면요, 우리나라 25세 이상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이 살면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특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마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들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히 쉬어야 할 나이인데 여전히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수 박일준 씨죠? 네, 기억나시죠? 저희 세대는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카드를 있는 대로 다 쓰는데 누가 물느냐? 결국 내가 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담 오셨던 65세 남성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 이분은 35년간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올해 35살인데 자,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셋집 장만할 때까지만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전혀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들이 한 월급이 400만 원이 좀 넘는데 저금은 하지 않고 차도 사고 국내 여행 다니고 또 명품 사 입고 심지어 골프까지 그냥 버는 대로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식비, 공과금 모두 우리 부담이라는 거죠. 자,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제 힘으로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결국 2억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뒤 아들은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또 1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갖고 있는 퇴직금 전부 다 준 거죠. 지금은 아들 사업도 접고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은퇴는 했는데 이분 지금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해요. 아들 말고 이분 말하는 겁니다. 65세 김某某씨.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또 가장 또 서글픈 건 여기 아들이 있죠. 여전히 이 집에 살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용돈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김 씨처럼 자녀를 위해 노후 준비금을 모두 써버리는 경우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 이해하지만 이런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20대 중반 심지어 30살이 넘었는데도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는 현실적인 경제 상황의 어려움. 독립하려면 월세를 살더라도 월세 낼 돈도 있어야 되고 식비, 기타 모든 비용 본인이 마련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두 번째,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경우. 마지막 세 번째, 돈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성년 자녀들 이런 이유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중에 70%, 무려 70%가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관련 통계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옆집에 35살 자식은 부모에 얹혀 산다. 10명 중 4명이 이렇다.
35살이 됐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이런 성년 자녀가 10명 중 4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여기 보시면요. 35세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입니다. 많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81년생에서 86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에서 45살인데 전국 32%, 서울 41%. 즉 40살이 넘었는데도 혼자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0명 중에 3, 4명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독립하지 못하냐? 모든 것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1986년 그리고 2021년을 비교를 했는데 이 파란색 분가, 이때만 해도 33 정도의 분가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지금은 38살, 한 5년 늦어졌죠. 자, 이런 이유들이 있죠. 뭐죠? 결혼. 저희 때만 해도 20대 중후반이 되면 결혼했어요. 그래서 86년도에는 26살이 평균 결혼 연령이었고 지금은 33살, 약 6년 정도 늦어졌죠. 그래서 자꾸 독립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취업, 또 학교 졸업 다 늦어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계속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과연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일까 하는 점입니다. 자, 아침마당에 나왔던 바둑기사 한혜원 씨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빌려주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삼이자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빌려주긴 뭘 빌려주냐, 자식인데 힘드니까 그냥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양쪽 다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 역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큰 자식과 함께 살 때 가장 불편한 거 무엇입니까? 1, 2, 3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난 저거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다 큰 자식과 함께 살면 안 돼. 1위가 무려 53%인데요. 대래 자식들 눈치 보느라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2위는요 26%. 황혼 육아.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려고 했는데 손주들 키우면서 살다 보니 힘들다는 거죠. 아이고 삭신이야. 마지막 세 번째 21%. 손 벌리는 덕에 등골이 휘청. 성년이 됐는데도 혼자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래서 다 큰 자식과 함께 살면 안 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가수 김상희 씨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까 1위가 뭐였죠? 자식들 눈치 보는 게 불편하다는 게 1위였어요. 자, 김상희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남편은 집에서 옷을 편히 입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으면 편하게 못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이제 혼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 이제 집에 오면 거의 다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사니까 어느 정도 갇혀 있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계시면 아주 편하게 더운 여름에는 편하게 입을 텐데 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갇혀 입는 거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특히 내 아들, 딸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가 있으면 더더욱 불편하겠죠. 자, 윤양기 씨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더운 여름에도 민소매를 입지 못하고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특히 옷차림뿐만 아니라 화장실 사용하는 거, 식사 메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심리적 영역 침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타인에 의해서 침해받을 때 그것이 부모라도 또 자식이라도 그때 느끼는 불편함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각은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자, 배우 김성환 씨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 자식 부부는 음식 취향이 우리랑 달라서 신경 쓰인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 같은 일상의 작은 부분들도 꽤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함이 단순히 참을성이 부족한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요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또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특히 오랜 삶을 살아온 부모님들께 그것은 더욱 필요합니다. 자, 좀 전에 다 큰 자식하고 함께 살면 불편한 두 번째가 뭐였죠? 황혼 육아입니다. 손주들 돌보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이자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주들 보는 게 낙이다. 자, 그런데 두어 시간 놀아주고 나면 그 뒤에는요 제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이죠. 자, 김성환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오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가는 건 정말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이고 현실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황혼유가 3명 중 2명은요 신체적 한계 느끼고 여가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요즘 60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죠. 자신의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황혼유가를 하게 되면 개인 생활이 전혀 없죠. 여가라는 거 생각할 틈이 없죠.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희생했는데 이제는 손주 키우느라고 내 노후 생활을 완전히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황혼유가 할맛바에 삭신이 먹는다. 금쪽 같은 손주지만 힘든 것도 현실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 성인에서 손자녀 육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수 박유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애들, 여기서 애들은 뭐죠? 손주들이죠. 애들 에너지 못 따라가겠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상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돌봐주다가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자,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딜레마죠. 자식들 생각하면 같이 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손주 돌봐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내 인생 한 분기는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자식도 불편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불편하다는 거죠. 자, 임수민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눈치를 본다. 생활 방식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어머니는 컵 하나를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스타일인데 자신은 2끼 정도 먹은 다음에 모아뒀다가 설거지하는 스타일. 많은 고부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하나 바로바로 설거지하는데 얘는 2끼 3끼 모았다가 설거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틀리고 맞고가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가, 이 작은 차이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지금의 문제,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죠.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높은 주거비용. 집값이 너무 비싸요. 두 번째, 부족한 보육 시스템. 요즘 맞벌이들 다 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또 일가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노동 환경.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자식도 부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상배 씨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땅콩 껍질 속에 연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땅콩을 보면 땅콩은 하나지만 그 안에 보면 알갱이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있는 땅콩처럼 사는 게 요즘에 가장 합리적인 주거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근거리 별거라는 개념과 비슷하죠. 자, 예를 들면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사는 거,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필요할 때 빨리 만나고 나중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자, 이런 방식이 바로 땅콩 껍질 속에 연가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년이 되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가족관계 만족도에 오히려 크게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식들 있잖아요. 성년된 자식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정해두지 않으면 서로 힘듭니다. 그죠? 부모만 힘들죠. 생활비 분담 원칙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리적 공간 구분하기입니다. 네,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분리하는 게 좋겠죠. 또 공용 공간, 개인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 그리고 개인 공간은 침범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규칙과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입니다. 자,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해서요, 서로 간의 생활 습관, 또 기대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 돌봄에 대한 명확한 시간, 또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기적인 개인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자, 각자의 취미 생활, 또 사회활동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거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다면 이 네 가지를 꼭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 큰 성인 자식과 함께 사는 그 불편함. 뭐가 있었죠? 일상 모든 게 다 불편하죠. 또 경제적인 부담, 또 황혼유가, 이런 것들이 불편을 넘어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자립은 버림이 아닌 성장의 다른 이름이며 분리는 멀어짐이 아닌 더 깊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의외의 사실 때문에 한 방에 내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치명적인 주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노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탈 없이 쭉 살면 너무나 좋은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한테 요즘 가장 관심사는 이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그냥 무탈하게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백세 경영연구원의 이재경 원장님 칼럼을 읽다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50대 이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면요, 노년의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5가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노후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퇴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이 3번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치매가 아닌 내 기억력이 20% 줄면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 재산 관리 권한 언제 누구에게 넘겨야 할지. 마지막으로 지금 혼자 사시는 중장년층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 위험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 그죠? 50대, 60대가 되면 내 재산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녀가 우리 노후 준비의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죠. 장수 위험, 건강, 또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요. 또 하나 진짜 노후에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과신, 그리고 인지능력 저하입니다. 치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내 노후의 자산을 갉아먹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뜻 듣기에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내 돈 관리 못할 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사례 연구를 보면요,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과신이죠. 나에 대한 과신, 또 내가 인지능력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이상이요, 치매입니다. 물론 또 치매로 가기 전에 인지장애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따지면 50%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억력 20% 감소가 불러온 충격적인 자산 손실. 20%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0년 스비체라 이탈리아냐 대학,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미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 점수, 그리고 이들의 재산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그룹에서 상당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약 한 20% 떨어진 그룹, 이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재산을 크게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인지기능 감소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진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인지기능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연구진에 따르면요, 기억력이 나빠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은요, 재산을 크게 잃을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손실은 금융자산 가치 하락에서 크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주식, 투자 신탁 같은 위험자산 가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자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손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기능 감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자산이 10% 이상 감소를 했다는 통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이 인지기능, 기억력이 감소했는데 누구는 그대로고 누구는 자산의 큰 손실을 봤을까요? 그것은 인지 저하에 대한 무감각, 즉 자기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기억력 예전 같지 않은데도 난 아직 멀쩡해 라고 믿고 예전처럼 돈 관리를 계속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잘못된 투자 결정, 또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보이지가 않죠.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노후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늦기 전에 내 재산을 적정하게 권한을 이양할 타이밍을 정해야 됩니다.
자,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 2023년 55세 이상 투자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자, 응답자들은요, 대부분 내가 향후에 인지 능력 저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재정 관리 권한을 언제 넘길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상당수가 가능한 늦게까지 넘기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84%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인지 저하 느끼고 있는데도 이 권리를 넘기지 않고 내가 계속 재산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늦게까지 버티다가 큰 사고 치면 어떡하나. 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뱅가드 조사 응답자들은요, 적절한 시기에 재정 권한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본인 재산에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재산 끝까지 놓지 않고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지금 요즘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고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야,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상하게 고집이 생겨요. 또 과신, 나 아직 멀쩡해. 옆에서는 자네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위험한지 보겠습니다. 자,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나를 너무 신뢰하는 가신이 만나실 때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끝까지 재산을 챙기고 싶어하는 분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왔고 본인만큼 그 돈을 아끼고 잘 관리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지능력 떨어져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예전만큼 못 됐을 때, 이때도 예전과 똑같이 투자하거나 또 돈을 운용하게 되면요, 그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 보면 노인 금융 피해 증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스피싱 피해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 자, 젊은 40대, 30대들이 보면 아니 왜 바보같이 저기에 당하지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 상담해 보면 다 대학교 나오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해오던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에 쉽게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60, 70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말고도요, 저도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요번에 거기 돈을 보냈던가? 안 보냈던가?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아직 돈 안 보냈다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미 돈을 보냈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낸 줄 알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납부 기한을 자꾸 잊게 되면 가태료도 나오고 우리 신용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잘 모르고 이런 복잡한 투자 상품 많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감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이렇게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요, 내가 기억력,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데도 혼자 재산 관리를 계속할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신문기사입니다. 대박나요. 믿었는데 전 재산 다 날렸다. 노인들 피눈물. 많죠. 이런 전화로 오는 달콤한 투자 권유, 또 문자로 오는 수상한 링크, 나는 안 속아 라고 장담들 많이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는 이런 태도가 사기, 또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과신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실수와 피해로 이어지는데, 자, 가족들과 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면 배우자와도 자식과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실전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진을 받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80대 중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던 친구분들 중에 지금 통화를 못하는 분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한 2시간 있다 또 오는 거예요. 처음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이상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그래요. 죽는 그날까지 치매만 걸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친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뇌 사진도 찍고 정신의학과 가서 상담을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명쾌한 편입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면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체크하듯이 기억력, 또 판단력, 또 인지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간단한 치매 검사, 또 인지평가를 받아두면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조기에 자기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더 진행도 막을 수 있고 내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겠죠. 80, 90이 되면 더 이상 내 재산 잘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재산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점을 미리 정해두기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내 재산을 맡길지 미리 계획해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그 시점을 늦춘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방지하려면 명확한 기준, 또 약속을 정해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그 의료기관 전문 소견서를 통해서 재정 관리 권한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한다든가, 또 80이 넘으면 신탁회사에게 맡긴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버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 이제 내 재산들은 너희들이 좀 관리를 해라. 네, 이렇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누가 대신 내 돈 관리를 할지,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 꼭 협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탁 등 제도적 안전장치 활용하기입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는 내 재산을 지키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회사 같은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 내 재산을 맡겨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때 내 돈을 내가 더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에 신탁회사에 맡기게 되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노인 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약 한 37% 돼요. 엄청 많은 거죠. 100가구 중에 37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혼자 사는 고령자 33%,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지장애도 더 빨리 오고요, 또 쉽게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자 한두 명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 궁금하고 뭔가 의문이 생겼을 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꼭 미리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은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융상품, 또 부동산 같은 거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돈 관리를 잘하고 투자를 잘했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탁이나 공동계좌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을 너무 복잡하게 나눠놓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공동명의 계좌 또는 신탁제도, 자, 이런 걸 통해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좋은 이야기 반드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달콤한 전화에 많이 속는데요, 1년 내에 재산을 2배로 불려드리겠다, 작은 돈 내면 큰 돈으로 만들어주겠다, 100%, 1000% 다 사기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장수 리스크, 또 자녀 리스크, 건강 리스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거,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 또 인지 능력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 그런데 나는 괜찮아 라고 과신하는 거, 이것이 내 재산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나를 가장 위협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